매년 4월과 10월만 되면 미국 재무부가 고의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한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환율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4월과 10월만 되면 금융시장은 이 환율 보고서 때문에 긴장하기 마련이었는데 지금은 4월 끝자락입니다. 하지만 환율 보고서로 인한 어떤 긴장감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바뀌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정식을 알고 가면 편합니다. 달러를 매수하는 행위는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달러 매수는 원화 약세를 유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럼 달러가 비싸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원화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1달러를 사려고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내가 들고 있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원화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매수는 자국 통화의 약세를 유도한다, 원화 약세를 유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미국 재무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외환 당국이 지속적으로 달러를 매수함으로써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외환 당국의 순거래 내역을 주기별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일단 첫 해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외환 거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주기별로 외환 당국이 우리가 달러를 샀는지 아니면 팔았는지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외환 거래 내역은 공개하기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외환 당국이 달러를 사겠다는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달러를 사놓으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 외환 당국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개입하는 것이 투기에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환 거래 내역은 공개하기 매우 민감한 정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외환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의적으로 외환 당국이 달러를 사들여서 원화 약세를 유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 기업들에게 의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3월에 사상 최초로 공개됐던 우리나라의 지난 2018년 하반기 이 외환 당국의 순거래 내역을 보니까 1억 8,700만 달러를 팔았습니다. 순매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환 당국은 증명을 한 겁니다. 봤지? 우리는 달러를 팔았지 산 게 아니야. 결국 우리는 원화 약세를 유도한 적이 없어라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게 된 거죠. 다시 환율 보고서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GDP의 3%를 초과하면서 지속적으로 외환 당국이 일방향으로 시장을 개입하는 국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달러를 매수하는 국가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숫자로 증명되는 1번 조건과 2번 조건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 3번,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 이게 항상 변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재무부가 너희는 공개는 하지 않았으나 일방적으로 달러를 순매수한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4월과 10월만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야라고 하면서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환 당국의 순거래 내역이 공개가 됐고요. 실제로 순매도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 조건을 벗어나게 됐고 심지어 대미 무역 흑자도 179억 달러로 200억 달러를 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1번 조건과 3번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제외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게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큰 중국이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는 외환 당국의 거래 내역, 순거래 내역이 공개가 되는 만큼 예전처럼 4월과 10월이 됐을 때 그 즈음에서 금융시장의 환율 보고서로 인한 긴장감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